시작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자, 개업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항상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개설 등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냥 공인중개사 그러면 이거는 자격증만 있는 애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 안 해도. 자, 개업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이 돼 있죠. 자, 얘한테는 행정처분, 등록 취소 아니면 업무 정지 처분입니다. 그렇죠? 등록 취소는 필수적인 거, 임의적인 거,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3, 4월 달에 앞에 이제 머리 글자도 따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정리는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기억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부분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 그 자격정지, 자격 취소도 마찬가지고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봅니다. 1번, 2번, 3번.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사부결 2양정투 이런 식으로 아마 머리 글자를 따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편한 게 따르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정하기 싫으실 때 제가 해드린 걸로 하면 되겠죠? 사부결이 이양정투. 자,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1번 보세요.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했다 그러면 당연히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는 거. 다음에 3번 보세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처음부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 자체가 안 되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등록을 시켜줬죠. 어디서? 등록관청에서. 자, 그러고 나서 얘들이 지도감독 나오다 보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게 발견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는데, 등록 결격사유에 전부 다 해당이 됐을 때 무조건 다 취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결격사유 기역부터 시역까지만. 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 된 경우, 파산 선고 받은 경우 금고 2개. 그 다음에 자,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결격 사유 중에 자격 취소 사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비읍번에 이 법 위반하여 벌금형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다가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이렇게 해놓으세요. 300만 원 이상,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요거 맞으면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등록 취소한다. 시읍번에 가보시면 사원 또는 임원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사원에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대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해소할 시간을 주죠. 2달. 잘라버리거나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없게 되잖아. 그렇죠? 그럴 시간을 준다는 거야. 2개월. 그래서 항상 해소할 시간 준다. 2개월. 그러면 여기 미성년자라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결격사유에. 시간적으로 여기 미성년자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되지. 등록할 때는 성년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미성년자가 돼? 어머나 세상에. 나이를 거꾸로 먹어도 유분수지. 돌아가고 싶다. 자, 이거는 시간적으로 안 되는 얘기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결격 사유 중에. 그렇죠? 그러면서 피성년, 파산, 금고,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조심하실 건 자격 정지 처분에 해당이 되면 자격이 정지됐어. 처음부터 자격이 정지돼 있을 땐 등록 자체가 안 되죠. 결격 사유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만약에 하다가 자격정지 처분을 당했어. 하다가 자격정지 처분을 당했어요. 등록 결격 사유에 등록 취소 사유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없죠? 그렇죠?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지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건 몽땅 다 어떤 거든 걸리면 무조건 등록 취소도 아닙니다. 거기 기역부터 시역까지 나와 있는 것만 등록 취소예요. 됐습니까? 또 하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등록이 취소되면 플러스 3년 갑니까? 3년 동안 등록 결격 사유인가요? 아니죠. 그냥 여기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만 지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등록 취소 후 플러스 3년간 등록할 수 없다라는 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4번부터 8번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특히 8번 같은 거 1년 이내에 2번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또 업무정지 처분, 이렇게 될 때 그 업무정지 처분 안 하고 취소해버립니다. 벌써 1년 안에 2번이나 업무정지 처분을 당했어. 예를 들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당했어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9개월이나 지났죠. 아직 그런데 처음에 3개월짜리 처분 받은 이후로부터 1년이 안 지났어. 예를 들면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야, 10개월 동안에 3개월 3개월 6개월을 뭐 한 거야? 정지당해가지고 쉰 거죠. 어? 야, 제주도 대단하네. 지금 처음 업무정지 처분 3개월짜리 받을 때로부터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두 번째 6개월짜리 받아가지고 총 9개월의 업무정지 기간이 있었어. 일한 건 한 달밖에 안 돼. 한 달 사이에 또 업무정지 처분 당할 짓을 한 거야. 그러기도 힘들어.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세 번째 업무정지 처분할 때는 업무정지 처분 안 합니다. 바로 어떻게 한다? 등록을 취소해버린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록이 취소 안 당하려면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1년 정도씩은 좀 넘겨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응?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또 법이라는 거 막 공부하기 힘들고 막 이러죠. 봐도 잘 모르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딱 한번 겪어보면, 진짜 경험해보면 대단히 잘 기억나고 대단히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도 소송 한번 연루돼 가지고 자기가 직접 쫓아다니고 뭐하고 이렇게 한 번만 하잖아요. 법의 도사가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업무정지 처분 한번 당해보면 이 사유들이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가.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을 당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업무정지 처분을 당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자격부터 취소해야 돼. 자격부터 취득해야 돼. 자격 취득하고 등록해야 돼. 아시겠죠? 자, 우리의 목표는 뭐다? 업무정지 처분을 당하는 거다. 그 얘기는 합격하자는 얘기죠? 참 제가 이상하게 말을 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반드시 등록 취소 사유고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가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미투 임겸 휴정거 손금 쓰리업 그리고 11번에 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아마 문자를 두 문자를 따드린다고 따드렸을 거야 아마. 자,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 있죠. 1번에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됐다. 그 다음에 뭐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뒀다든가 이런 것들. 우리 생각에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뒀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반드시 등록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신 이런 건 뒤에 가면 이제 형벌처벌은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한 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게 할 것 같은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1번까지 전부 또 어디에 해당돼? 업무 정지 처분. 그래서 예를 들면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뒀다가 걸렸어.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거기 우리 5번 한번 보세요. 휴업 신고. 우리 휴업할 때 쉴 때 신고해야 돼요? 3개월이 넘을 땐 신고해야 됩니다. 3개월 안쪽에 쉴 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쉬어도 상관이 없어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3개월을 넘겨서 쉴 때는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휴업하는 건 6개월을 넘어서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원칙대로 하면 6개월 이상 휴업은 안 돼요. 아니, 난 7개월 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요? 못해요. 휴업 신고 안 받아줘요. 그렇게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 폐업하고 7개월 쉬고 다시 개설 등록하면 돼. 그렇게 쉬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휴업을 하려면. 그래서 6개월 이상 쉬는 건 안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쉴 수 있잖아. 군대를 가야 된다든가 뭐.
학업 때문에 뭐 어쩌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럴 때만 6개월을 넘어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거기 5번에 휴업 신고 또는 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이럴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업무를 정지 처분할 수도 있고. 됐습니까? 됐죠? 자, 오른쪽에 7, 8, 9, 10 뭐 설명할 건 따로 없습니다. 특히 10번은 앞에 반드시 등록 취소하는 경우에는 1년 안에 2번 업무정지 처분 당했는데 세 번째도 업무정지 처분 당할 때 그렇게 간다고 그랬죠. 자, 동그라미 10번은 뭡니까?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럼 보세요. 1년 안에 여기서 업무정지 한 번, 또 업무정지 한 번, 그리고 세 번째 과태료 처분 받을 일이 생겼어. 그럼 이거 과태료 처분 안 하고 뭐 한다는 얘기야?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 사유는 또 뭐 업무정지 처분 사유이기도 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업무정지 처분하려고 봤더니 문제는 앞에 2번 업무정지 처분을 당했어. 그럼 세 번째 업무정지 처분할 때 이거 업무정지 처분하면 돼야 안 돼요? 반드시 등록 취소죠. 그래서 등록 취소 가버릴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경우가 아닌 앞에 업무정지 처분 한 번 당하고 두 번째 과태료, 또 세 번째 과태료 당했어. 그리고 네 번째 와서 업무정지 처분 당할 일을 했어요. 업무정지 처분.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죠. 앞에 2번 업무정지 처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밖에 없었죠? 그렇죠? 이런 건 반드시 등록 취소 사유에 들어가지는 않아. 반드시 등록 취소 사유에 들어가려면 1년 안 앞에 2번의 업무정지 처분이 있어야 돼. 그렇죠? 2번의 업무정지 처분. 그게 없는 한은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업무정지 처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2번 업무정지 처분했을 때 세 번째도 업무정지 처분 사유 들어간다. 반드시 등록 취소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전부 그냥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그 사유는 또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들어가기도 한다. 됐죠? 뭐 거기 10번까지 막 다 기억하실 거면은 다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더 헷갈려. 그렇게 하니까. 요령이 우리가 한쪽만 그럴 때 한쪽만 기억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난 2개가 다 좋아. 하세요 그럼. 말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얘기는 저번에도 한 번 했지만요. 독과점, 독점규제, 공정거래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짓들을 했을 때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27조 또는 28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번 이상 받았다.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뒤에 가보면 171페이지 가보세요. 171페이지에 거기 T급번 보세요. T급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업자 단체 어쩌고 독점규제 이거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점규제 관련된 규제를 위반했을 때 먼저 하는 건 업무정지 처분이에요. 이 업무정지 처분을 몇 차례 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와서 169페이지에 11번처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처음에 독점규제 이 법을 위반했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업무정지 처분을 몇 번 당하면 독점규제법의 위반 사유로 앞에서처럼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규정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역에 가면은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앞에 단지 입구에 대개 보면 뭐가 들어가? 상가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쵸? 상가 건물 들어가잖아. 상가 건물 1층에는 이 상가 건물 같은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주거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근린생활시설이야. 여러분들이 뭐 건축법이나 이렇게 이런 데서 보면 용도별 건축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근린생활시설들이 우리 생활에 편리한 것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이런 편리한 것들이 들어와주면 좋은데 죄다 1층에 뭐가 들어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삥 돌아가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코너 자리, 여기가 입구다 그러면 여기 코너 자리만, 여기만 슈퍼마켓이 들어가. 이거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막 입주할 때 보면 여기 과일 막 갖다 놔요. 왜? 집들이 한다고 이제 그거 판다. 입주 장사 하는 거야. 장사 잘 돼. 두어 달은.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요즘은 집들이도 안 하죠. 그렇죠? 삭막한 세계가 됐어요. 하십니까? 집들이? 최근에 어디 집들이 한다는 소식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쵸? 요즘은 안 해, 이런 거. 점점 이게 사람들이, 이게 안 돼. 좀 슬퍼. 자,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 하고, 나머지는 전부 중개업소들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 있으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경쟁을 하면서도 또 자기들끼리 또 합심을 하는 거야. 왜? 요 앞에 또 이렇게 상가 건물들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엔 또 1층 같은 데 중개업소들 막 들어온단 말이야.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돼? 밥그릇이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이 어차피 이거 중개할 거 아니야.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세를 안 주려고 하겠지. 그렇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들어온 애들이 있어. 얘들하고 자꾸 거래를 해주고 하게 되면 자기 밥그릇이 줄잖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먼저 친복단체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못 들어오게, 들어오면 비회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비토를 놓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독과점이지. 그쵸? 이게 공정거래가 아니잖아, 이게. 사실은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게 비일비재했어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런 일들이 신도시를 위주로 해가지고 비일비재해서, 신도시에 가서 주로 이제 젊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보통 이제 오래된 도시들도 이런 게 전파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이 진입장벽 때문에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만들려고 나온 규정이에요, 이게. 독점규제법에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저촉되는 것으로. 그래서 11번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자, 그거는 처음에 했을 때는 171페이지에 T급번에 업무정지 처분부터 떨어지고 자, 그렇게 그거 좀 조심을 하시고요. 그러면 독점규제법 중에 그 내용이 뭐냐 해서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교재에 26조, 27조, 28조 조치를 뭐가 있는지 소개를 해놨어. 내용이 뭔지만 한번 보셨으면 됩니다. 됐죠? 넘어가시고요. 자, 앞에서 우리가 자격이 취소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격증 반납했죠?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겠죠. 등록 취소 후의 조치, 등록증을 반납합니다.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록증이든 자격증이든 반납할 때 무조건 7일이구만. 그렇죠? 7일. 우리가 또 분실할 수도 있잖아. 분실했을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격증도 그렇고 등록증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걸 거짓으로 했다 그러면 걸렸다. 그럼 이거 과태료 처분하죠. 자격증도 100만 원, 등록증도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인의 해산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누가 등록증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대표자였던 자가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겠다. 업무정지 처분 가봅니다. 결인 전정 중 중거거보 등투 독, 그 다음에 피읍번에 뭐예요? 부칙공인 얘기하는 거죠. 피읍번 부칙공인. 그 다음에 희읍번에 그 밖에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앞에서 우리가 자격정지라든가 또는 취소 또는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그다음에 업무정지 처분 사유 이런 게 해당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법을 위반하는 기타의 지시 있었다 그러면 대개 여기 히읗번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요거에 해당돼서 업무정지 처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됐죠? 따로 설명은 안 합니다.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서 172페이지 업무 정지 처분 기준이 쭉 나와 있어. 업무 정지 처분 기준. 자, 거기도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있어요. 그런데 앞에 우리가 자격정지에서는 3개월짜리, 6개월짜리밖에 없었죠? 그래서 6개월짜리는 3개 있었잖아. 그걸 기억했는데 여기는 6개월, 3개월이 주가 되는데 1개월, 2개월짜리도 있어. 4개월짜리도 있고. 참 짜잘하죠? 그래서 그거 한 달짜리, 두 달짜리, 넉 달짜리, 그 다음에 6개월짜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173페이지 가보시면 자, 자격정지에서도 2분의 1 이상, 2분의 1을 가중감경하는 거 있었죠? 여기도 가중감경 나옵니다. 가중감경 하는 스타일은 똑같아요.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줄여주거나 대신 합쳤을 때 6개월을 넘을 수가 없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의 소멸시효라는 말이 나옵니다. 업무정지의 소멸시효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자료 제공 요청은 정리하시고 6번에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 승계. 자, 요거 조문 잘 보셔야 됩니다. 폐업신고 전에 지위승계해서 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에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때는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말 그대로 그거예요. 여기서 개업을 해서 하다가 폐업했어. 그리고 다시 여기서 개설 등록했단 말이야.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서 개설 등록하면서 이름을 B로 바꿨어. 자기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사무소 이름을 바꿨어. 이거 뭐 한 거예요 지금? 세탁하는 거야, 세탁. 자기가 여기서 뭔가 걸릴 만한 짓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폐업하고 요렇게 다시 차려. 요렇게 했을 때 폐업하고 다시 차렸을 때 얘에 대해서 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렇죠? 여기서 등록 취소당할 만한 짓을 했어. 그래놓고 폐업을 해버려. 마치 아닌 듯. 그렇죠? 그러니까 폐업했으니까 이제 그건 끝났어. 우리가 보통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나 이런 게 다 있어요. 제 거는 이제 가에 3678 12 뭐 이렇게 가. 이런 번호가 있다고. 근데 여기서 폐업했죠? 이건 끝난 거야. 그럼 다시 개설 등록하면 다시 번호가 부여가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놈하고 나하고는 다른 거야, 사실은. 그런데 다르다고 해가지고 얘가 여기서 등록 취소 당할 만한 짓을 했는데 다르다고 해서 업소 이름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등록 취소를 못 시키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렇게 얘가 폐업을 했다가 다시 개설 등록을 할 때는 여기서 했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된다. 승계되니까 어떻게 돼? 요때 사유를 가지고 처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꼼수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 사실은.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응? 살다 보면, 우리가 절대 우리는 법을 지키고 막 그럴 것 같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응? 그래도 위반하면 안 돼요. 라고 제가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시켰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폐업 신고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자, 그래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에 절대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방금 얘기했죠. 요 폐업 신고 전에 했던 짓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어떻게 고스란히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A번에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했어. 그럴 때는 더 이상 처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B에 가보시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짓을 하고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해. 그럼 더 이상 처분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니은번 A하고 B번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3년 초과, 1년 초과 기억하시고 처분한 것에 승계해가지고 자, 업무정지 처분, 그 다음에 과태료 위반행위 사유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그래서 이미 업무정지 처분을 했어요. 또는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그냥 등록을 취소했다. 등록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폐업을 했다. 그랬다가 다시 개설 등록한다. 그러면 1년 안에 개설 등록을 할 때는 그대로 다 승계된다야.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업무정지 처분 3개월짜리 받았어. 그 다음날 폐업해버렸어.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3개월 개설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격 사유 들어가잖아. 요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개월이야. 그렇잖아요. 업무정지, 자격정지 전부 다 등록 결격 사유잖아. 폐업하고 나서 등록은 못해요. 폐업을 안 하면 업무만 정지돼 있는 건데 폐업을 해버렸어. 등록 못하죠? 요거 넘어가면 등록할 수 있죠? 등록하죠? 그렇죠? 등록했어요. 업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업무정지 처분 3개월 지났죠? 업무 할 수 있어요. 거기 지금 3번에 동그라미 3번은 이거를 업무 못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요러고 나서 또 얘가 뭘 했느냐,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짓을 했어. 여기서 업무정지 처분 또 3개월 떨어졌어. 3개월 업무정지. 그 다음에 또 얘가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했어. 여기서부터 토탈 해가지고 1년이 안 지났어. 그러면 이거 포함시켜서 한다는 얘기예요. 개설 등록, 폐업하고 개설 등록했는데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요 폐업하고 새로 차렸어.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어떻게 되는가? 저거는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지. 앞에 우리가 등록 취소 사유 중에 뭐 있어요? 업무정지 1년 안에 2번 당하고 또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 있으면, 그렇죠? 그거 하려고 나온 규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폐업했다고 해서 이게 싹 사라지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1년 안에 등록했을 때는 1년 안에 한 거는 전부 다 이렇게 계산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했던 거, 과태료 했던 거,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은 다시 개설 등록한 자한테 다 포함시켜서 계산하니까 나 이제 개설 등록했으니까 과거는 묻지 마. 이제부터 나는 3번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하기 전까지는 멀쩡할 수 있어. 아닙니다. 과거를 다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법인의 대표자의 승계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가면 벌칙입니다. 벌칙.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행정처분을 당했어. 등록 취소를 당했어. 업무정지 처분을 당했어. 억울하죠? 근데 걷다 대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까지 당했어. 무지 억울하지.
우리 딴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행위를 한 번을 했는데 그 한 번 한 행위 때문에 자격 취소도 당하고 우리가 또 돈까지 벌금까지 내야 되느냐. 이거 이중처벌 아니냐. 그쵸? 우리 이제 형법에 가면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요 단계 있어. 자, 행정처분도 해놓고 형벌까지 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중처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판례나 이런 데서 다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이고 형벌은 형벌이다. 둘은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나와 있어요. 이중처벌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행정처분 당하면서 플러스 형벌까지 같이 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행정처분 아까 누가 한다고 그랬어? 행정처분 누가 해? 전체 행정처분 사유 과태료까지 다 얘기하자면 누가 해?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시도지사 아니면 등록관청 자격증 등록증 그렇죠? 지정 취소 이렇게 하잖아. 결국은 행정처분은 누가 해? 행정청에서 하는 거예요. 얘들 다 싸잡아서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부를 수 있어. 얘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벌금 징역 이걸 형벌이라고 그래 우리는. 그럼 이 형벌은 누가 부과해? 이건 어떻게 부과될까? 이런 것들은요 지도감독 나왔다든가 아니면 제보가 있다든가 그러면 얘들이 그런 처분을 하는 거야. 취소를 한다든가 정지를 한다든가 얘들이 그런 처분권자예요. 그러면 이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은 누가 부과하느냐 얘기죠. 형벌은 부과한다고 안 하고 재판한다고 합니다. 재판을 통해서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재판한다는 얘기는 법원에 가서 재판한다는 얘기야. 법원에 가면 누가 있어요? 판사가 있지. 판사만 있어. 판사도 있어. 그쵸? 그럼 판사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은 누구겠어요 이거? 검사야. 그리고 여기에 피고가 앉아 있는 거지. 누구?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야? 형사재판이라고 그래. 형사소송. 죄를 묻는 죄가 있으니까 일단 처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너는 징역 2년 재판 결과 이렇게 나오면 2년짜리 얻어맞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럼 어디가 있게 돼? 그렇죠. 국립학교에 가 있죠. 국립교도소. 국립이야. 국립기관에 우리가 송치되는 거야. 밥도 줘. 일도 시켜주고. 자, 우리 저런 데 들어가면 안 되죠.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 착하고 바르게. 자, 그래서 벌칙은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벌. 그러면 요거는 질서벌, 행정벌. 우리가 행정벌이라고 불러요, 보통. 행정벌 이렇게 부르고, 요거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질서벌이 있어. 요 질서벌은 과태료라고 불러. 형벌은 여러분들이 아실 때 두 종류 있어, 우리는. 1년 1천만 원, 3년 3천만 원. 그쵸? 이 형벌을 통해서 형법에 나와 있는 형벌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형법에 나와 있는 형벌 9가지 중에 이 2가지야. 징역과 벌금형. 그렇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 형벌에서는 또 뭐가 있죠?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죠. 양벌 규정.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이제 소속공인중개사를 뒀어.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짓을 했어.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짓을 했어. 예를 들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을 안 했어. 자기가 한 건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기가 관여된 거에 대해서는 서명 날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이걸 안 했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자,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가만히 두나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건 했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 의무는 했어. 누가 안 한 거야 지금? 소속공인이 안 해가지고. 소속공인을 지금 자격정지 처분했어요. 그러면 개업공인 중개사는 자격을 취소하나? 어떻게 해요? 등록을 취소해? 업무정지 처분? 업무정지 처분은 당할 수 있어요. 왜? 소속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당한 소속공인중개사, 결격 사유 들어가는 사람이죠. 이걸 뒀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 이런 걸 당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거를 2개월 안에 해소하면, 그렇죠? 처분을 안 당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때 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업무정지 처분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양벌 규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양벌 규정으로 해서 얘한테 업무정지 처분하는 거 아니야. 그냥 업무정지 처분 사유 중에 하나에 들어가니까 하는 거란 말이야. 양벌 규정 얘기는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형벌에서만. 아시겠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한테 징역이라든 벌금이라든 이런 처분을 했을 때, 이런 재판이 나왔을 때, 이때 판사님이 개업공인중개사도 불러가지고 너도 좀 맞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왜 맞아야 돼? 우리가 형벌을 부과할 때는 철저하게 책임주의입니다. 과실. 자신이 잘못한 또 없는데 처벌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양벌 규정이라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 소속공인중개사 저기 1년 징역했으니까 너도 어쩔 수 없으니까 너 한 돈 1,000만 원 내놔.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얘가 뭔 잘못이 있어야 양벌 규정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과실 책임의 원칙이야. 내 잘못이 없다면 난 처벌받지 않아야 돼. 그렇죠? 남의 잘못 때문에 내가 처벌받는 이건 뭐라고 그래 우리가? 연좌제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연좌제 하던 때가 있었죠 옛날에. 응? 우리 사돈의 팔촌 누가 공산 당이면 전부 다 그냥 되는 이런 식의 암울한 시대가 있었잖아. 이 형벌 같은 거는 연좌제 하면 안 돼요. 행위자만 처벌하게 되는 거 원칙이. 응? 행위자가. 그러면 양벌 규정으로 소속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까지 같이 처벌하는 이유는 뭐야? 얘도 뭔 잘못이 있어야 처벌한다고. 이때 개업공인중개사의 잘못 어떤 부분을 봅니까? 관리 감독 부분을 보는 거야. 자기가 소속공인중개사를 뒀으면 얘가 그런 짓 안 하도록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란 말이지. 그걸 제대로 못했어. 과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처벌하는 겁니다. 양벌 규정. 아시겠죠? 그냥 소속공인중개사 이런 거 했다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도 너도 일로 와봐. 심심하니까 너도 좀 같이 벌금 내. 이런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니까. 어떤 잘못을? 관리 감독을 잘못했으니까.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소속공인중개사 3년 3천만 원 중에 2년짜리 징역을 처분을 했어.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대. 그럼 양벌 규정으로 처벌하겠죠? 그쵸? 그러면 3년 이하에서 2년짜리 징역 처분을 했어. 그럼 이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처분을, 어떤 벌을 부과해야 돼? 일단은 징역형은 안 합니다. 양벌 규정으로 벌할 때는 징역형은 안 해요. 대신 고 했던 동종의 벌금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런 의미가 좀 디테일하게 있다라는 거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과태료라고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과태료는 두 번째 줄에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우리가 형벌 같은 경우에는 죄형 법정주의나 이런 형법의 원칙들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과실 책임,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형벌이 부과가 돼요. 하지만 질서벌은 질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이 얘기야 그냥.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가보시면 심지어 형벌도 부과하고 과태료도 부과되는 경우 우리가 이게 이중처벌 아니냐 그런데 이중처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조심하실 건 형벌하고 과태료를 병과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들어간다. 그래서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배된다. 헌법재판소가 얘기하고 있고. 다음 넘어가셔서 자, 행정형벌, 공인중개사법상의 행정형벌 두 종류 있다고 그랬어요. 1년 1천, 3년 3천. 자, 위반 형태와 형벌사항 보세요. 가로 1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그래서 세 가지. 무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등록,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게, 이건 어떻게 보면 무등록한 거나 거의 삐까삐까하다는 얘기야. 굉장히 이 법에선 제일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 거야. 3년 3천만 원이야.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금지행위죠. 그래서 금지행위 어떻게 됩니까? 매, 무, 초, 거, 증, 쌍, 투. 이쪽은 1년 1천만 원. 이쪽은 3년 3천만 원. 그렇죠? 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1번부터 해가지고 14번까지 이 사유들 해당되면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여기 금지행위 밑에 11번부터 14번 동그라미 11번부터 14번까지. 자, 그 다음에 양벌규정 지금 열심히 얘기했죠. 양벌규정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에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그래서 소속 공인을 갖다가 요걸로 했다 그러면 양벌 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를 처분할 때는 일단 이쪽에 있는 벌금형으로 간다. 소속 공인을 이걸로 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한테는 요걸로 간다. 벌금형. 아시겠죠? 벌금형. 자, 그러면서 뭐 때문에 한다? 네 번째 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벌금형을 과한다고. 아시겠죠? 나 혼자 아시겠죠? 하고 넘어가네. 넘어가시고 178페이지 행정질서벌. 자, 과태료 얘기입니다. 과태료도 두 종류 있죠. 500만원, 100만원. 179페이지 가보세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자, 1번에 보시면 운영규정. 이건 뭐야? 거래망, 거래정보망. 니은번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근거자료 제시. 이 니은은 뭐야? 누구를 상대로?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그쵸? 기획번은 지정, 거래정보망. 니은은 개업공인중개사. 디귿은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았어. 이것도 개업공인중개사. 리을번에 보고자료 제출 어쩌고저쩌고 하는 끝에 가면 뭐라고 있어?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 미음번에 공제사업 운영. 이거 협회가 공제사업 하는 경우 협회가 여기 해당되겠죠? 비읍번에 공제업무. 마찬가지로 협회가 해당되겠죠? 시읍번에 임원에 대한 징계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이거 협회에 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야. 협회. 그 다음에 이응번에 보시면 보고 자료 제출.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돼 있어? 협회. 자, 그러니까 미음부터 이음까지 누가 대상이야? 협회. 앞에 기읍과 리을은 거래정보망. 니은과 디귿만 개업공인중개사. 니은하고 디귿만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애지간하면 거기 밑에 있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그 두 가지 경우만 500만원 이하야. 아시겠죠? 나머지 500만원 이하는 덩치 큰 놈들이 당한다고. 거래정보망이 2개, 협회가 4개. 협회는 주로 공제사업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임원 이런 애들 때문에 하는 거는 그 임원들이 돈을 만지기 때문에 협회 임원들 공제사업 관련된 일을 하는 애들이야. 애들이 그 돈 만지면서 횡령하거나 이런 애들 잘라라 얘기야.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그래서 주로 협회나 정보망 애들이 하는 거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딱 2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100만원 이하.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부가 사유 100만 원 이하 기억부터 이응까지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 기준의 동그라미 2번 부가 기준의 세 번째 줄에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500만 원, 100만 원 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500만 원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시고 다음 페이지에 자 부가 징수권자 봅니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은 누가 하느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은 누가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면 되겠죠. 거래정보망하고 협회는 누가 관리해?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짜리는 주로 자격증 같은 거 취소됐는데 반납 안 하고 이러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격증은 누가 관여돼? 시도지사. 그렇죠? 나머진 전부 등록관청. 그렇죠? 구분되십니까? 자, 요렇게 요령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자꾸 기억을 하시려고 해야지 무턱대고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머리도 반발심이 있어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요런 이유들, 사유들을 들어가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184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